사람이 누굴까요? 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그 할머니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냐면 우리 아이가 거의 천재 같다는 수준으로 한 번씩 상담하러 올 때 어머니들하고 할머니랑 같이 오시면 우리 아이가 너무 똑똑해요. 지금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요 하고 할머니도 굉장히 신기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요즘 신나는 일이 많이 없는데 사진을 보면서 막 이렇게 웃고 계셔요. 손자, 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예.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이 아이가 진짜 잘 자랐을까, 내가 잘 옳게 양육하고 있는지 대한 의문과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컸죠. 이제 유아기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 말 안 들어 속상하기도 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죠.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어떤 날은 전쟁을 치르고 아침에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기 전에 어때요? 전쟁을 한판 치르고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왜 사소한 이 일로 얘가 왜 이럴까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자기한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를 동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이가 눈이 빨개서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얘 왜 이래 눈이 빨갛냐고. 이러니까 집에 있는 장난감을 할머니가 아이를 동원하면서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슬피 울었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할머니한테 전화드려서 우리 땡땡이의 장난감을 잘 보관하고 있도록 땡땡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잘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요원에 잠깐 다니다가 그만둔 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 동원하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너 진짜 맞냐고, 얼마나 잘생겨졌고 더더욱 성장해 왔는지, 왜 육체적인 성장을 너무 성숙해 와서 제가 막 너무 격하게 이렇게 아이를 안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매일 이렇게 신발 하나에도 옷 하나에도 자기가 입고 싶은 것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와 한판 전쟁을 치르고 아이가 동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어머니들은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육아를 하고 있는지, 다른 아이의 상태는 어떤지 하고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집도 전쟁 치르는 게 똑같아요.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담을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우리 이래가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죠.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예. 우리가 자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니도 커가지고 니같이 똑같은 성격의 자식을 만나봐라. 그러면 엄마 마음 알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아요. 기쁨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반면에 어머니 아버지의 속상함, 마음을 많이 속상하게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연령별 아이들 발달 단계를 알고 엄마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더 발달 단계가 그 상황을 안다면 어머니의 마음의 부담이, 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더 적극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요. 자, 어린 영아들은 자기 중심적인, 아이들 발달 단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뭐든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같은 장난감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어때요? 그거 다른 장난감에 관심이 없다가도 다른 친구가 그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면 그걸 자기가 가지고 놀아야 되고 뺏어야 되는. 그래서 아이들 한 번씩 보면 얼굴에 꽃이 펴가기도 하고 막 물러가서 속상함이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그럴 때는 진짜 당황하고 많이 속이 상하거든요. 어머니 마음만큼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더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도달이 되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일 때 어머니들이 그 아이에게 어려서 모르겠지라는 것보다는 어려서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친구 거를 뺏거나
이랬을 때는 그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듣든 듣지 못하든 반복해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아기의 시기에는 혼자 놀이를 하는 시기예요. 아이들하고 다양하게 막 어울려가지고 장난감을 공유하며 뭔가를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혼자 놀면서 옆 친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그리고 또 혼자 놀이를 통해서 친구의 놀이를 관찰하면서 함께 이렇게 점차 연령이 높아갈수록 연합놀이, 그다음 병행놀이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혼자 놀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전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친구의 놀이를 보고 친구에게 말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병행놀이로 주어지면서 함께 놀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0세반이나 만 1세반, 우리나라로 3세반, 3세반에 들어가 보면은 혼자 놀이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때 부모님이 그 놀이를 보고 왜 우리 아이는 혼자 놀까 하고 전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친구의 놀이를 모방하기도 하고, 예, 병행놀이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4세 후반기나 5세, 만 3세, 5세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은 빠르면 4세, 제가 부모교육 할 때 이 내용을 항상 이렇게 넣는데, 빠르면 4세 후반에도 오고 5세도 오고 늦으면 6세 초반에도 오는데 가상과 현실에 대한 혼란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90%, 95%의 현실을 가지고 나머지 5%, 10%의 가상의 세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친구의 이야기들을 혼합해서 이야기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오해가 가장 많이 생기고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교사와 상담을 조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들 원에 전하는 거 전혀 불편해 여기시지 말고 우리 아이를 궁극적으로 잘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저의 목표도 그렇고, 그리고 원장님의 목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아이를 한 명 잘 키우려고 하면은 온 마을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어머니와 원과 같이 교사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같이 목표는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걸 최종적인 목표를 두면 돼요. 그래서 5세 아이들은 특히 이제 그 학문적 나이로 만 3세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혼이 실제 선생님에 대한 혼일 수도 있고, 친구와 놀이를 통해서 친구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 친구한테 혼난 것도 혼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선생님이 왜 우리 애를 혼냈지? 이렇게 예쁜 아이를 왜?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통화해 보시면 돼요. 선생님 오늘 우리 다혜가 선생님한테 혼났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태리가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혹시 원해서 태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안내를, 어머니가 물어보기 전에도 아이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상담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선생님이 충분히, 왜냐하면 내가 이런 전화를 해도 될까 보다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긍정적인 행복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면은 이 강의가 쉬운데 혼자 반응 없는 부모님들의 얼굴만 보고 혼자 하려고 하면 이 강의가 배로 힘든 느낌들을 또 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만 3세, 5세 아이들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6세 아이들, 학문적인 나이로 만 4세, 우리나라로 6세 아이들 보면요. 성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시기예요. 예. 성인의 칭찬, 부모님의 칭찬, 교사의 칭찬을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특히 이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막 웃기기도 해요. 아이들이. 6세 아이들 많이 웃겨요. 웃기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반응받는 거, 그리고 교사가 반응해 주는 거, 엄마가 반응해 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즐겨요. 예, 그것도 성인의 인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제가 부모교육 때 예를 많이 드는데 저희 졸업생 중에 6세 아이가 있었어요. 얼굴이 통통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원에만 오면 막 이렇게 해요.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코미디 흉내를 막 이렇게 내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반응을 해요. 재밌다고. 저도 땡땡아 이거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교실에 가서도 하고 스님들 앞에서 하고 다른 스님들 앞에서도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깔깔깔 막 웃어요. 재밌어서. 그러면 얘는 이걸 반복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관심을 끌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만 5세, 7세 아이들 어머니 보세요. 이때는 나를 따르라 하는 대장놀이를 하는 시기예요. 6, 7세 아이들 보면은 그 3명이든 2명 이상만 되면은 리더자가 나타나요. 어린 영아들도 보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유아들에게. 그래서 대장놀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친구들을 막 이렇게 자기 쪽에 관리를 해요. 그리고 어떨 때 이런 말 하죠. 누구랑 잘 놀아주지 않는다고. 예.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와 다른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누구는 나한테 뭘 하지 말라 한다고. 그리고 특히 이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 5세 후반기 6세 아이들 일러주는 걸 너무 잘해요. 선생님, 제가 나 어떻게 한대요? 선생님, 제가 나랑 놀지 말래요. 선생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러요. 그러면 교사는 너무 이러다 보면은 이러지 않고 너가 친구한테 직접 이야기했으면 좋겠어라고 표현도 하는데 와서 자꾸 얘기를 어른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가 내 마음이 이렇다고 친구에게 나를 한번 전달해봐. 너가 이렇게 하니까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고. 아니면 나랑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한번 전달해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영아기에 1차 경성의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주 양육자가 누구예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고 어린이집에서는 담임 교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울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도 될 수가 있어요. 주 양육자의 역할에 따라 아이가 세상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 참 살기 힘들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어릴 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원장님의 교육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교사인지 교사가 너무 날카롭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교사를 만나면 그 아이도 그런 성향을 닮아가요. 그래서 특히 인물이 빼어난 교사보다는 마음이 심성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침을걸음을 듣고 바로 이 아이는 몸이 아파서 울거나 아니면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울거나 하는 이런 이 아이의 욕구가 뭔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저귀가 축축해서 우는 아이를 보고 부모님이나 교사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고 있으면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세상이 아름답고 긍정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나의 이런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보고 힘들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1차 경성 시기에 부모님과 주양육자, 선생님,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형태가 아이들을 긍정적인 아이, 부정적인 아이로 키우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영아기 정서에 어떤 시기를 갖고 있는지 유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서 조절이란 자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정서 조절이라고 해요. 위탁모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제가 위탁모 어머니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고 6월 12일 날 또 강의가 부모교육에 잡혀 있어요. 그때 어머니들하고 강의를 마치고 대화를 할 때 어머니들이 어떤 걸 조금 속상해 하냐면요. 어린 영아들이나 유아들이
위탁 뭐 가정에 왔죠. 왔는데 얘가 자기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울어야 될 상황인데 울질 않고 참고 있대요. 그리고 떼써야 될 연령의 아이가 이 상황에서 떼를 쓰지 않고 그냥 있대요. 그걸 보면은 위탁모 어머니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지 않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 대해서 안정을 좀 찾게 되면 그때부터 울고 떼쓰고 일상적인 행동들을 다 한대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네들이 참고 있는데요. 그걸 어머니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짠하고 안 좋으시대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이들이 떼쓰고 울고 똑같이 그 연령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을 하는데 처음 가서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위탁 어머니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긍정적인 표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그리고 아픔의 표현,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정서 조절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가 기대되는 정서 상태로 자신의 정서를 아이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금 참음의 마음도 생기게 되죠. 그리고 24개월 이전의 영아는 정서 조절에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 양육자에 의해서 정서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그 이후의 아이들에게도 애착 형성이 중요하지만 이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엄마의 마인드와 엄마의 감정 조절. 어머니들 요즘 주특기가 뭐예요? 특기라기보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감정 조절과 분노 조절이 진짜 어려워요. 요즘 제가 젊은 스님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한 원들 얘기, 저희 원도 얘기 들어보면 스님들의 감정 조절과 분노 조절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스님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이 뭐예요? 감정이 이렇게 막 북받쳐 올라올 때 뭘 하라고 했어요? 심호흡. 네. 자, 아주 길게 하고 바로 부르면 언니야 너 왜 이래? 나올걸? 이 심호흡을 3번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하고 나오면 현태야 너 왜 이래? 이거보다 심호흡을 하고 나면 현태야 이렇게 나와요. 다혜야 이렇게 나와요. 헌아 이렇게 나와요. 태희야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태희야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심호흡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아이들도 이 정서 조절에 24개월 미만은 자유롭지 못한데 주 양육자의 정서에 맞춰서 아이들이 조절이 되죠. 이후의 아이들도 자기의 표현을 할 때 소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아이들도 교사의 양육 태도에 따라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선생님이 소리를 전혀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선생님들, 특히 저희 노엘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 제가 못 봐줘요, 그거. 그래서 얘기할 때 이렇게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친구가 이럴 때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왜 그래? 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언어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지만 부모님의 언어 사용과 그 교사의 언어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언어 사용이 바뀌어져요.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투와 행동을 원에 와서도 똑같이 하는 아이들 있어요. 또 이러잖아요. 또. 네. 네. 또. 네. 부부간에 하는 대화의 내용을 저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네, 예, 자연스럽게 들려와요. 네, 부부 싸움한 것도 와서 아이가 전해요. 네, 아빠 전날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안 들어와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네, 늦게 들어오고 진원에 안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빠가, 예, 예, 그런 얘기들도 해요. 이건 몇 년 전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 집에요, 112 차가 왔다 갔어요. 경찰 아저씨 왔다 갔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 이러니까 엄마가 아빠하고 싸움해서 신고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크지만 묻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고 이 아이에게 그날 행동이 부자연스러워도 쉬고 싶어도 좀 쉬게 해주면 돼요. 근데 왜 그랬어? 엄마 어떻게 됐어? 아빠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까지 선생님한테 묻지 말라고 해요. 그냥 이 아이의 마음을.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걸 그렇게 말하지 마. 그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어디 가서 이 마음을 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교사는 들어주고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돼요. 밤새 부모님이 다툼 있고 112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아이가 제대로 잠을 잤겠어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럼 이 아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여보, 예, 어떤 아이는 여보 갔다 와? 네, 네, 다녀오세요. 아니에요. 네,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알고 어머니와 영아기 때의 발달을 알고 그게 맞게 예, 그 정서를 조절해주면 돼요. 자, 영아기 정서 조절에는 아이들 짜증내기, 막 짜증내는 행동 있죠. 칭을 그리고 울먹이고 책상을 손이나 발로 막 치는 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거나 어머니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시도하는 행동. 그리고 어머니와 눈맞춤을 시도하는 행동. 우리 아이들 엄마의 상태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과 기싸움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싸움 하시죠. 어느 어머니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진짜 아이에게 다 들어줘요. 아이의 욕구를 들어주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의 말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어머니들 계셔요. 저희 원에도 계셔요. 그래서 보면서 저렇게 하면은 예, 아이의 욕구를 들어주는 건 괜찮은데 들어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엄마가 아이한테 끌려다녀요. 모든 것에. 좋은 말로 표현하면 맞추는 건데 맞추는 거하고 끌려다니는 거랑 달라요. 예, 조만간 그 상담을 어머니가 자기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상담을 요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회피, 주어진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행동. 그리고 어떨 때 아이들이 못 들은 척도 해요. 네, 특히 아이들 그 자기네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 치워라면요. 네, 충분히 가지고 놀아놓고 못 들은 척해요.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아이들 특징을 보면 어떨 때는 보고 막 웃음이 나와서 저희 웃기도 해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보고.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몸을 비틀어 돌리거나 자리를 피해버리는 경우 아니면은 그 얘기하는 엄마와 선생님 얘기를 못 들은 척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나 이런 회피하는 정서도 영하게 나타나는 정서죠. 자, 문제 해결. 주어진 상황을 중단시키거나 변화시키고자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행동을 하고요. 어머니에게 장난감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하죠. 네. 작동 중인 장난감을 손으로 밀쳐내는 행동 등 하죠. 이 또한 우리 아이 영하게 일어나는 활동이죠. 자기 안정,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상황이 변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스스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행동도 하고 손가락 빨기 그리고 손이나 머리 등을 꼬는 거 막 이런 행동 예 많이 나타나죠. 너무 어머니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다른 활동을 줘서 그거를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예 영아기 정서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 제가 강의를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뒤에까지 다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네, 여러분들 집중 시간 1시간 이상 지나면은
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유아기 만 3, 4, 5세, 우리나라 5, 6, 7세 아이들에게 사회 정서 발달의 특성은 이때는 아이들이 활력적이고 열심히 배우고자 해요.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예, 쉽게 흥미를 느끼죠. 그래서 이거 하고 있다가 이 활동으로 넘어가고 특히 블럭 쌓기나 모으기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몰입하죠. 블럭이나 그다음 퍼즐도 마찬가지고 몰폰이나 저희 원도 이제 2층에 몰폰 교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몰폰이나 레고나 이런 완성된 어떤 작품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생산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몰입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몰입할 수 있도록 두세요. 자꾸 말 시켜가지고 아예 몰입도를 흐트리지 말고. 그리고 가정이나 또래나 사회 속에서 사회적 제도를 배워요. 이 사회적 제도는 제때 배워야 될 시기에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죠? 그리고 성 역할을 배우고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영아 때도 중요하지만 유아 때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견학이나 체험 활동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도록 하잖아요. 예, 문화적인 관심. 그래서 저희도 어제 엄마 아빠 예, 활동 했잖아요. 결혼식 하는 카페 깔아놓고 풍선으로 장식해놓고 막 아이들 활동하게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저희는 원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불러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인관계 차츰 확대되어가며 사회로까지 미치게 되어서 규칙, 준수에 대한 의미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그렇고 원에서도 그렇고 질서에 대한 거, 규칙에 대한 거, 약속에 대한 거 중요함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예, 질서에 대한 거, 정직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뭐냐면은 8대 인성, 유아교사의 인성과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제가 지금 4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막 주장해요. 8대 인성 교육. 여기서 배워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절, 효도, 절제, 겸손 이렇게 정직 여기에 대한 활동을 유아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해주라고. 이 시기를 놓치면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 준수에 대한 것들을 질서, 규칙, 예, 약속 그리고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충분히 이 시기에는 안 받아들인 것 같죠? 아이들은 어른들 여러분들이 우뇌가 닫혀있는 여러분들의 머리와 똑같지 않아요. 어머니들 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워도 돌았으면 어때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물론 아닌 어머니들도 계시죠. 다혜 어머니 경험하셨죠? 이번에 시험 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공부만큼 성과가 나지 않죠. 네, 그런 것처럼 책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책을 덮으면 잊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육하는 유아나 영아 아이들 어때요? 우뇌가 열려있는 시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점점점 닫혀요. 이 시기에는 다양한 걸 넣어주면 스펀지처럼 쫙쫙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바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뇌에 갖고 있어요. 감성내가 발달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나와요. 저희 아이들 유아 때 제가 막 판소리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20대가 넘어가지고 다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우리 엄마 이거 우리 어릴 때 나 데리고 갔죠. 이때 판소리 하는 아저씨가 멋있었어요 하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규칙에 대한 것도 안내해줘야지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때 예, 미술 감상도 시켜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이렇게 주변에 문화적인 체험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보여주고 네, 돈은 좀 들지만 네,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시기예요. 협동심과 책임감을 갖게 하고 집단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을 많이 길러주는 시기예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리고 성인의 칭찬이나 축하를 받기 위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정받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기 정서 발달에는 언어가 발달하고 자신을 다양하게 묘사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특성과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체나 행동, 사고가 타인과 다른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아 개념이 형성하고 자존감이 많이 형성되죠. 자, 그리고 외모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자아인식을 갖게 되고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같은 범주의 사람으로 분류하게 돼요. 원장 선생님은, 대표님은 여자지요? 나는 남자예요. 네, 뭐 알아요.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있고 또래 관계가 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올라가면 성격이 더 좋아지겠지, 더 명랑해지겠지, 중고등학교 가면 더 친구 관계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들,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린 영유아기 때의 어떤 또래 관계가 원만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거나 초중고에 올라갔을 때도 더 원만한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기로 저희 남편은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교회 활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걸 깨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만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기에 이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근데 부모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책임들이 크죠. 그죠? 자, 적극적으로 원하는 요구도 있지만 어때요? 영아기 때는 뗐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나중에 이걸 하면은 더 큰 어떤 것들을 채워주겠다며 참음도 생기게 되잖아요. 참을 수도 있게 되고 자의식이 생기고 공감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래와 어울려 놀이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점, 친구와의 우정을 중요시 여겨요. 네. 또래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집에서 뭐 가져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스티커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나름 인기 관리를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아인지 남아인지 알고 자신의 성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시기예요. 5세 정도에 이르면, 만 5세는 7세 아이들을 얘기해요. 5세 정도 이르면 그의 성인과 유사한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표현해요. 그래서 언어도 구사하는 게 7세 되면 성인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서 상태도 성인과 비슷한 정서 상태로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해주고 어떤 정서를 이해해 주는지 하면 더 도움이 되는지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놀고 있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은 뭐예요? 네, 혼자 답하고 대답해야 되죠. 네, 지금 그건 바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으로 갖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아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엄마의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사랑과 경청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잘 유지하는 길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가 대학에 가서, 아니고 또 군에 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큰아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리고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아버지, 저는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요, 학교 가서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군대 가서 친구 동료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아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요. 아빠하고 대화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요.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중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더 없어지잖아요. 어린 영아기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아빠하고 요즘은 육아도 함께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돈도 함께 벌어오면 육아도 함께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엄마가 주부지만 아빠가 그 역할을 아예 육아의 부분을 일정 부분 함께 해주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예 관계의 묘약은 사랑과 얘기를. 우리도 어때요?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 제 마음이 어때요? 편하죠? 그리고 소통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원가의 부모의 관계에서도 뭐가 부재해요? 소통이 부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소통하는 부부, 자녀와의 소통, 그리고 원가의 소통, 교사와의 소통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묘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아이가 행동을 하고 있죠. 예.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네 하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이 아이가 제대로 어떤 것들을 만들지 못했을 때 넌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바꾸면 돼요. 지금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같이 집에서 어머니들 이야기하세요. 넌 자기 아이 이름을 불러보세요. 넌 이거 전에도 못했으니까 못해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네. 예. 이렇게 언어를 바꾸면 돼요. 어머니들 하루의 생활에 제가 부모에게 녹음해보라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녹음해보면은 1시간 아니 30분만 녹음해도 아이들 대화성에 하지마 왜 그래 또 이런 대화가 대다수예요. 그 어머니들의 고백이에요. 만지지마 너 또 왜 그래 위험해. 네, 너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지난번보다 많이 좋아졌으로 언어를 바꿔요. 하루아침에 바꾸지지 않아요. 선생님들 제 교사 교육할 때 언어 바꿔 언어 수정 안 되면 저것이라도 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면 내 거가 돼요. 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에 의하여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긍정적인 표현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인 언어, 넌 못해가 아니라 같이 해봅니다. 넌 할 수 있어. 뛰어다니지 마!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 엄마 나 이거 못해요 하는 아이들 많아요. 원에서도 만들게 하나 하면은 해보지도 않고 선생님 나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 있어요.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예,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돼요. 예, 제 이야기 잘 들리나요? 들리면 손으로 하트 해주세요. 들려요? 오케이. 네. 준이 엄마 잘 들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스토리가 있죠. 자, 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죠. 나무 모퉁이 앉아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난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스토리를 보면 나무와 소년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리고 당신은 둘 중 어느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이 스토리를 보고 자기의 생각을 하는데 예, 이걸 왜 이 화면을 보여줬냐면 보는 시각과 보는 연령과 보는 시각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코끼리 얘기를 많이 들죠. 코끼리의 엉덩이만 만지면 코끼리는 다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시각, 내가 보는 관점, 내 아이에게 고정관념을 떨치고
그리고 남의 아이에게 대해서 쟤는 맨날 저래라는, 우리 그렇게 한 번씩 이런 상담을 받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원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떤 고민이냐면, 저 아이가 너무, 우리 아이 하나의 저 아이가 꼬집기를 너무 잘하고 깨물기를 너무 잘하니까 저 아이가 우리 원에서 나가주기를 원장님한테 요청해요. 저희 원에는 그런 분 안 계셔요. 그런데 그 요청은 옳지 않아요. 내 아이가 그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에서는 아이의 어떠한 그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아이와 입장을 바꿨을 때, 예,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아이의 행동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뭘까요? 어느 한 가족이죠. 가족이 우리 흔히들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깔맞춤을 했네요. 네, 같은 옷의 색깔로 옷을. 네. 긍정의 힘이에요. 내 아이를 믿어주고 내 남편을 믿어주고 내 자녀를 믿어주는 그런 긍정의 힘, 이게 바로 아이들 하여금 자아 존중감을 갖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 상담하면 내 아이가 아이가 그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줘야 돼요? 자신이 사랑스럽고 능력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랑받았을 때 발달되는 태도가 자아 존중감이에요. 그래서 네,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는 가장 적합한 시기는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제일 자아 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려고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가 어떤 완성을 했을 때 뭐 블로그로 높이 사서 엄마 아파트예요 이러면 그게 뭐가 아파트야 이게 아니라, 이야 너 진짜 아파트 멋있게 만들었네 하고 성과에 대한 칭찬을 아이가 스스로 자존감 있는 아이, 자아 존중감 있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칭찬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너무 과한 칭찬, 버거운 칭찬은 아이가 오히려 우리 엄마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칭찬도 좋아요. 그렇지만 격려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넌 참 좋은 아이야. 뜬구름없이 갑자기 아이가 가만히 있는 아이를 보고 언니야 넌 참 좋은 아이야. 이 칭찬은 하지만 칭찬의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죠. 그럼 이 아이는 이래요. 왜 갑자기 엄마가 앞뒤 정황 없이 이런 얘기를 할까? 내가 정말 좋은 아이인가? 내가 부모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도 우리 엄마가 나보고 너 참 좋은 아이야 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자꾸 눈치가 보이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좋은데 너무 구체적인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버거운 칭찬은 아이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또 이런 말 하죠. 가만히 있다가 우리 준이 훌륭해?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뭐지? 어린 준이도 우리 엄마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생을 잘 보살펴주거나 이런 상황에서 야, 너 동생을 너무 잘 보살펴줘서 엄마가 너무 도움이 돼. 너 진짜 대단해. 내 아들 대단해. 이 칭찬은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이죠. 근데 버거운 칭찬. 부모님 기준이잖아. 내가 진짜 학교 가서 70점을 받아올 때도 자랑스러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어떻게 하라? 구체적으로 하라. 그리고 격려의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면 우리 아이는 굉장히 우쭐우쭐 힘이 나게 되겠죠.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자, 칭찬은 우리 어머니들
잘하고 계셔요. 원에서도 선생님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격려의 말은 생각보다 많이들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칭찬과 다른 격려, 수용하는 격려의 말을 같이 한번 하고 계시죠, 집에서? 네.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졌는 걸 격려 말이죠. 네, 좋아요. 자, 누가 읽어볼까요? 한 분 저기 엄속어 제거하고 이걸 아주 아이에게 하는 말처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피아노를 재밌게 배우고 있어서 엄마도 기뻐. 지원이 생각이 엄마랑 다른가 보네? 이러면 되나요? 네,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니? 재미있어 좋아요. 보이니? 네 생각은 어떠니? 예, 좋아요. 어머니가 지금 대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두 분끼리 참여해 주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놀람과 함께 감동이에요. 자, 특히 네 생각은 어떠니?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자, 같이 해봅니다. 자기 아이 이름 부르면서 시작. 준아, 너 생각은 어떠니? 현태야, 너 생각은 어떠니? 호나, 너 생각은 어떠니? 이게 바로 아이를 수용해 주는 말이에요. 예,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면은 엄마가 답하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사교육을 부를 때 발문을 많이 하고 개방적 질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개방형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가 바로 대답하는 거다. 네 생각은 어떠니? 이거 물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10분밖에 넘지 않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격려 중에 신뢰하는 격려예요. 현태 어머니 참여하고 계시나요?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준이 어머니, 음소거 제거해 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네. 엄마는 현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준이가 생각해. 넣어야지, 내 새끼. 오케이, 다시. 엄마는 준이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넌 해낼 수 있어. 좋아요. 내가 잘 생각하고 결정했을 거라고 믿어. 그것은 좀 거친 방법이지만 네가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어. 준이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하니까 바로 또 준이를 바꿔가지고. 네. 자, 종찬이 어머니도 준이를 읽으면 안 돼요. 엄마는 종찬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예. 이렇게 해서 넌 해낼 수 있어. 이런 말. 네, 여기서도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부모 교육은 끝났어요. 너 생각은 어떠니?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이것만 실천해도 우리 아이는 우리 엄마가 안 하던 언어를 저렇게 많이 사용하나? 아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어요. 자, 장점, 가치 인정.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 읽어볼까요? 제가 해보라고요? 네,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인정해주면 고맙다. 네가 도와주어서 엄마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좋은 행동인 것 같아. 사려 깊은 행동이야. 고맙다. 정말로. 그렇게 해줘서 엄마 일이 훨씬 쉬워졌어. 가족끼리 모였을 때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너는 뭐를 잘하지? 가족을 위해 그것을 해줄 수 있겠니? 주겠니? 예, 이거 뭐예요? 공헌하고 아이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예, 이런 말을 쓰면 아이의 마음을 읽고 이런 마음을 쓰면 아이가 바뀌어가요. 그리고 발문은 뭐예요? 너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네, 마스크? 이렇게 대답하는 거는 개방형 질문이 아니에요. 발문이 아니에요. 아이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기 전에 너 이거 뭐라고 생각하니? 네. 그럼 아이는 한번 머리에 생각해서 답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언어를 확장시켜주고 확장을 시켜주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교사와 어머니와 양육자의 부모님의 언어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는 언어가 확장이 되고 사고력이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노력과 개선을 인정해줘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구나. 아, 오랫동안 생각한 것 같구나. 오늘은 종찬이가 많이 달라 보이네. 우와, 그냥 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아니에요. 언어적 표현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언어적. 한국 사람이 약한 게 뭐예요? 이 액션, 이거 약하죠? 외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원더풀, 뷰티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예쁘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그쵸?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옆에서 보다가 저 왜 저러노 볼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하게 하면은 예 인정해요. 여보 당신 오늘 수고 많았어요. 뭐 여보 당신 왔어요? 아니, 여보 당신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네요. 남편이 입이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들 남편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예전보다 훨씬 멋지게 그림을 그리는데 처음보다 점점 좋아지는 걸 이것 봐. 오늘은 너가 어제보다 더 멋진 걸? 예, 이건 아이와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래요. 남편이 당신 오늘 보니까 다른 데보다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아. 보송보송 아기 피부 같네. 이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러노? 뭐 잘못 먹었나? 돈 필요하나? 이런 마음도 한편은 들지만 네, 기분이 어때요? 업되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아이가 기쁘면 부모님이 기쁘죠. 하루를 전쟁으로 시작하지 말고 소통하고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의 근거한 칭찬을 듣고 아이 스스로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요. 우리의 격려를 듣고 자신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서 아이들은 그것을 나중에 조용히 혼자 중얼거려 볼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이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표현들을 되풀이함으로써 아이는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나라와 전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돼요. 이런 아이로 키우기를 너희 부모님도 다 원하시죠? 예,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강의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함께 들었을 거예요. 예, 얘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김정민이에요. 예, 김정민이는 2010년 10월 13일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서 자기 폭력의 상처를 힘겨웠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김정민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대요. 그리고 지속적인 폭행에 어머니가 아프고 힘이 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어린 김정민이가 헤어질 것을 권했대요. 자기가 동생을 보겠다고 하고 엄마를 보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예, 그런 안쓰러움을 자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란다. 예, 그래서 13살의 나이에 6살이던 남동생을 놔두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 서울로 올라와 사촌 언니와 언니가 하는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이 김정민이 2010년 10월 13일 방송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네, 지금 밝게 해서 성장한 모습인데 그건 이 아이의 어린 시절, 김정민의 어린 시절 김정민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빠가 엄마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으로 너무나 상처를 받았는데 이랬을 때 옆에서 무서웠고 많이 무서웠지. 네 잘못이 아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움을 한다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속에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그러면 상처가 회복될 수가 있겠죠. 예,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부모교육 할 때 이 장면을 너무나 좋아해요. 뭐예요? 마중물이에요.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펌프에 물 한 바켓을 넣고 펌프를 저어주면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어때요? 물이
많이 솟아져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의 장점과 자녀의 한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 노예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자녀는 격려, 부모님의 칭찬을 필요로 해요. 권위적인 가정, 상과 벌을 떠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순응된 아이로 키울 수가 있어요. 노예 부모님들, 그런 아이로 우리 한번 원과 교사와 원장님과 부모님이 힘을 합쳐서 그런 아이로 한번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오늘 네, 자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강의로 자 어머니 참여해 주신 태윤이 어머니 네, 아유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네, 리니 찬이 가족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